그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이 취임 일성에서 우리는 4년 내에 확장 가능한 양자 컴퓨팅과 AI의 융합을 보게 될 것이다. 굉장히 대담한 비전을 제시를 한 거죠. 그런데 확장 가능한 양자 컴퓨팅이나 AI 융합은 우리가 미국과 함께 협력하고 싶어하는 정말 몇 안 되는 과학기술 발전 분야 사업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네. 또 하나는 우리가 SMR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부분도 역시 미국과의 협력이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타계에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민간 국가로 지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있는 원자력이든 인공지능이든 흔히 말하는 미국의 첨단 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하게 제한된다라고 하는 단어를 엄격하게 제한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상 제대로 협력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감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그 안에서도 테러 지원국이라든지 위험국이라든지 하는 나라들과는 실질적으로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 과학기술 협력을 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검토한다는 것에 솔직히 말하면 경악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한미동맹은 그 어떤 때보다도 견고하고 특히나 우주기술, 과학기술, AI,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더 깊은 협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존경하는 우리 홍기원 의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에너지부가 민간국가를 지정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적 불안정성,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인데 여기 우리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도 않고요.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는 이미 미국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경제 안보적으로 미국을 위협하기보다는 지금 미국의 대미 투자국이 1위인 나라이고요. 앞으로도 협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테러를 지원한 적도 없고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달라진 것은 한국 내에서 약간 무차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 그 이슈가 좀 크게 작동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의혹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을 때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협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협상이 되기 전에 일단 질러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되고 이제 과학기술 분야 협력하기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더 힘들어지고 이거는 참 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죠. 그런데 지금 뭐 이 과정에서 한국에 어떠한 정보를 사전적으로 준 것 같지도 않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뒤늦게 이것을 알고 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쨌든 민간 국가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그 입장에서 변함이 없고 국내에서 여러 방식으로 핵무장과 관련한 의사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방침이나 국가적인 방침은 전혀 변함이 없고 이것은 굳건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절대적으로 민간 국가로 지정되거나 분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외교적 또는 뭐 민관 할 거 없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정이 되어서 분류가 되고 나면 그 후과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력을 다해서 미 조약 관계든 또는 에너지 보아든 또는 요즘 NNSA 핵 안보청이라고 하나요? 핵 안전청이라고 하나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방첩과 관련된 기관과 함께해서 분류를 하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명확한 의지를 제대로 밝혀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정되지 않도록 지금은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회 차원이든 국회 차원의 어떤 결이라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와 관련한 사항이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후가적으로 닥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안을 계기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네, 상황 파악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협의를 강도 있게 밀도 있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 분쟁 지역에서 NGO 구호 활동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게 해외 구호 활동 관련한 여권 사용 제한이 아주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서 비정부 단체인 NGO의 분쟁 지역에서의 구호 활동이 지금 현재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여권이 허가가 난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세계 분쟁 재난 지역에서는 또는 이제 국제적인 NGO 단체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뛰어난 의료진이라든지 특히 뭐 국경 없는 의사회나 이런 데서는 또는 의료기술 또 구호물품 보급 역량을 활용한 인도적 구호 활동 부분들을 긴급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분쟁 지역에서 해외 구호 활동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5년 동안에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은 건수 여행 금지 국가에서 27,000여 건밖에 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여행 금지 국가에서의 해외 로밍 건수는 10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NGO 단체가 실제 인도적 구호 활동을 목적으로 해서 관련 법규 절차를 성실하게 지키면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불어대는데 정작 여행 금지국을 무단으로 방문하는 이들은 단속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죠. 여행 금지 제도가 지금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몇 가지 사유를 대셨어요. NGO 단체에 대한 범위 또는 기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저는 안전대책 등 요건을 갖춘 NGO 단체라고 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경 없는 의사회 회장께서도 안전대책이든 대책들이 우선되고 사람들을 파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요. 저는 이런 가운데에서는 전면적인 개방이 어렵다면 형태와 규모, 목적과 성격, 조직의 운영체계라든지 안전대책과 지원체계 등 외교부가 정하는 요건과 기준에 부합하는 NGO에 대해서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방식으로 법안을 풀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여권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외교부의 의견을 의원실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